7월 9일 저희 뉴스탑텐이 선정한 1위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서한 25%가 적힌 관세 서한을 보냈다면 오늘 백악관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한번 먼저 1위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 got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But they agreed to 3. So I got 3 with a phone call.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That's tremendous amount,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So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저기요. 최성 평론가님. 주한미군 거의 사실상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9배 더 받아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왜 그동안 얘기 안 하더니 오늘 해서야 꺼내는구나. 그러니까 관세가 지나가니까 드디어 방위비로 넘어갔다. 근데 얼마 전 나토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 압박해서 방위비 평균 분담금 5%포인트 그 관찰을 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때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부당하고 금액이 너무 많다고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5%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또 하나 그 본인이 뜻한 대로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전형적인 블러핑 기법의 협상 수법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관세 25% 그다음에 방위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긴 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트럼프 대통령 나는 언제나 확정된 것도 없고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능한 소진가를 외교적으로 정말 잘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 취미, 개인적 성향까지 분석하는 디테일한 맞춤형 전략이 있어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 4조 원, 100억 달러를 매년 내야 된다. 이거 아예 엄포를 놨는데 조금 전인가요? 그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위비 문제 생각보다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조금 전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압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 측의 설명이 좀 있었을까요? 방위비 얘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방위비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방위비를 우리가 1조 5천원 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들은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인천공항 귀국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 이게 방위비를 늘려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 마치고 귀국한 이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100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런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2026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을 한 8.3% 올렸고 이 내용으로 2030년까지 협정이 지속되는 걸로 지금 이미 통과가 돼서 국회의 비준까지 받아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참 많다.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꽤 있죠. 우리나라의 주한민국이 지금 미군이 4만 5천 명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은 2만 8천여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전에도 한번 일기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미군에 대해서 공여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외에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미국 측에다가 인식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성락 실장도 이번에 가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오셨을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부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해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민을 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세 부분을 연계시켜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좀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다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정부가 정밀하고 또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이 아직까지 예. 더 지속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준욱 대변인도 설명하셨다시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해서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의 숫자와 실제로는 뭐 100억 달러 인상도 아니었는데 이랬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1조 5천억 정도 3, 4천 정도 내고 있는 방위비를 13조 원 가까이 9배나 늘리라는 건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여러 경제판을 뒤흔들고 안보판을 뒤흔드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지금 각 나라가 곤혹스러워 있긴 한데 특히 우리가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워싱턴 DC의 의문부가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런 측면들을 야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저희가 그 탄핵 심판 청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건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관세 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이제 영국과 베트남인데 예. 실제 베트남은 여러 가지 조건적 측면에서 유리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영국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마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처음에 나토를 안 가신 부분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이제 탑다운 방식의 어떤 타결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한다 그러면 예. 이렇게 밑에서부터 뭐 빌드업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안할 것에 대해서 구성안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늦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말고도 사실 관세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know, I call those other countries, and every one of them is willing to give us everything now, by the way, just so you know. Sir, we'll charge you no tariffs, nothing. We'll give you everything. Is that a correct statement, Scott? Yes, sir. Howard, would you say that's a correct statement? Exactly correct. August 1st, you said is the deadline. What incentives do countries have to negotiate? It seems that deadline keeps moving. It was April 2nd, now it's... I didn't make a change. Clarification, maybe. No, August 1st they pay. And the incentive i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deal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don't want to, they don't have to pay, and they don't have to deal here. 글쎄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뭐 각 나라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관세 얘기도 뭐 8월 1일 3주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도 확고하지 않고 근데 계속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대비일 텐데 관세 방위비 아직 그 대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촘촘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군대 경험 있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장 군대에서 힘든 게 선착순입니다. 왜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가장 인간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고 예. 또 이게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적절히 이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협상 전략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하려면 얼기설기한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예. 촘촘한 그물 같은 그물망 전략으로 임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100억 달러 내라라는 방위비기까지 새롭게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